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또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오늘은 그 약간 너무 프리스타일로 그냥 라이브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는요, 부부가 오셨어요, 부부가.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자분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 여자분이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30살? 이 정도? 그리고 뭐 결혼한 지는 한 2년? 뭐 그 정도 되고, 남자분이 누나라고 부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자분이 1살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하신 분인데, 이분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기업을 다니는데 1년에 연봉 1억 정도를 이제 버는 거예요. 여자분이. 대기업을 다닌 지는 뭐 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들어갔으니까 한 6년, 만 6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자분이 올해 30살이 됐겠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쭉 그 회사를 이제 다닌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이 상태가 계속 가면은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에서 과로사로 죽은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해마다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도, 얼마나 그 사람을 잡게 일을 시키냐면 이게 무슨 시즌별로,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 5월 달 뭐 이때가 가장 뭐 회계상가 뭐 이런 사람들은 4, 5월 달 그때가 가장 엄청나게 일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예전에 회계사 하던 그런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시즌별로 그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즌이 1년 365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그런 곳은 정말 처음 봤다 싶게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화수목금 중에 일주일에 뭐 5일 중에 이틀 그렇게 빡세게 일하고, 그게 아니라 월화수목금을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지금 한 2년 이상 해오고 있는 건데,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이제 남편도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남편도 바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했지만 겨우 얼굴 보는 날이 주말이나 돼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막 1시, 2시, 3시에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도 놀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 일 때문에. 그런데 여자분 얼굴을 봤는데 보통 한 30대 후반 정도 가면 여기 요 살이 빠지거든요. 저도 한 3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이렇게, 그때 저도 몰랐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른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얼굴살이 쏙 빠진 이런 느낌. 여자분이 굉장히 예쁘셨는데 아무튼 피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누가 떠올랐냐면 그런 분위기의 사람을 제가 평생 이제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리더였으니까 이제 무슨 이렇게 뭐 같이 성경 모임하고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요 여자분처럼 말씀을 하신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을 두 명을 만나봤거든요. 한 명은 회계사고 한 명은 로펌 다니는 둘 다 남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좋은 회사고 막 이러니까 막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뭐 일가 친척들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회사를 딱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이제 본인의 사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신입사원들을 쭉 데리고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회사 바로 근처에 있는 모텔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모텔이라고 좀 깔끔하지만, 그러니까 모텔 같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고 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런 모텔을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 이게 몇 호서부터 몇 호까지는 뭐 우리 부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이야. 언제라도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방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피곤하면 여기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회계사 큰 회계 뭐 그런 법인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로펌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변호사. 그 변호사 자격으로 이제 로펌에 들어간 이제 큰 로펌에 이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이 두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지금 저한테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모텔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한 번씩 자고 나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윗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대요. 아니 뭐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어떻게 낮에 저길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나와. 그리고 잠은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곧 알았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좀 집 가려면 한 30분 이상 된 애들은, 아니, 일이 한 두세 시에 끝나고, 응? 일이 한 두세 시에 끝나고, 또 아침 한 7시까지 뭐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삶이 시작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걸 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거죠. 집 대신 거기서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텔에서. 그러니까 그 생활이 이제 시작됐다고. 예, 그래서 이 여자분의 30살 먹은 이 여자분의 이 컨설팅을 의뢰한 이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옛날에 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죽도록 시키는데 플러스 그 윗사람이 정말 사람을 태움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막 인신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태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 분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특목고를 나오고 또 대학도 좋은 곳을 가고 이래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큰 대기업에 갔는데 지금은 돈도 모두 다 싫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2세를 낳아야 되는데 이 회사를 다니면서 2세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2세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딩크족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바뀐 거죠. 한 30살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애 못 낳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애를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드셨대요. 그래서 그쯤에
그쯤인지 그거보다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보시고 이 분이 결론을 낸 게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뭐 집에서 공부방을 한번 시작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셔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이게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은 살짝 지금은 그만둘 때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부부 둘이, 남편도 이제 돈을 잘 벌거든요. 부인만큼 이제 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게 남편이 생각할 때는 착착착착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도면 이제 부인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임신이 되면 그때 육아휴직을 하자. 근데 한 명당 지금은 2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1년이었거든요. 애 한 명당. 근데 지금 2년을 할 수가 있고, 애가 태어나기 전 몇 달 전서부터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년이니까 애가 태어나고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때쯤에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고, 또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에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버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남편도 이제 남편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부인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근데 그 두 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그 두 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요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랬어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부인이 임신이 되겠냐. 그리고 혹시 임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더 문제다. 그게 더 문제다. 온전한 애가 태어날지 그게 더 문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 임신은 정말 뭐가 제일 좋아야 되냐면, 마음가짐,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임신이 될까봐 겁내하고 뭐 이렇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임신이 안 돼서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서 또 너무너무 고민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젊어도 임신이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힘들고 여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신이 된다는 건 어쩌면 이게 행운이 아니라 불행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일하는 그런 여성들의 첫 아기 유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젊어가지고 임신은 됐지만 체력이 그걸 못 버티고,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느끼는 그 상심은 엄청나게 더 크다. 이러면서, 그런 시나리오는 쓰지 말아라.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아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이분도 굉장히 좀 오래전에 알던 분인데, 교회 분인데, 이분이, 이분의 시댁은 이제 서울이지만, 시댁은 이제 대한민국이지만, 이분의 친정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그러니까 브라질로 이민을 간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의 친정은 브라질인데 지금은 이제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근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은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해도 애도 안 생기고 한 3년, 4년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근데 남편은 사업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우울증, 비스름만 이런 게 와가지고 정말 자기 친정 보내달라고 같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우울증이 생겨서 미쳐버리겠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바빠도 부인이 죽어버릴 것 같다는데 죽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분이 과감하게 아무튼 그 쉬는 그런 기간을 한 달여 정도 그 정도를 내서 부인하고 같이 브라질을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브라질을 가려면 이틀 걸렸어, 이틀.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한 번 가면 한 달은 있어야지. 그래서 한 달 갔다 왔거든요, 브라질을. 근데 거기서 임신이 돼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그러고 나서 그 애를 키우면서 둘째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또 엄마 보고 싶고 자기 친정집 갔다 오고 싶다고 또 난리를 쳐가지고 2년인가 3년 만에 또 간 거야. 그래서 또 한 달을 거기 친정집에 갔다 온 거야. 근데 또 임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둘째가 셋째까지 브라질만 갔다가 오면, 남편하고 브라질을 갔다 오면 그제서야 임신이 돼서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스트레스가 없는 이런 상황,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정말. 아무리 뭐 영양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받쳐줘도 이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임신을 할 수가 없구나. 뭐 그리고 임신을 혹시 한다 해도 유산이 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 여자분의 삶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때 그렇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편안함, 스트레스가 없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그냥 강도 높게 일을 하면서 또 위에 사수는 완전히 태움을 실현하는 거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제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 두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 선생님은 아니지만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집에서 푹 쉬고 만약에 푹 쉬고 그 사이에 이제 임신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임신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뭐 촉박한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에 그렇게 그것만 살짝 놓으면 사실 선생님 정도면 그냥 뭐 어떤 곳을 가도 다 환영을 받을 거다. 선생님이 만약에 본인의 이력서를 어떤 사이트에 올린다. 그러면 며칠 만에 반드시 최장 한 달 만에 선생님이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회계 쪽 이런 쪽을 이제 회사에서 보는 사람인데 회계 쪽으로 뭐 그 회사보다 좀 사이즈가 살짝 적으면서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 받는 월급 사이즈만 살짝 줄이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푹 쉬고 그동안 임신이 되면 또 애를 낳고 뭐 이러면서 또 이러면서 이제 차차 뭐 애 낳고 뭐 1, 2년은 어떻게 못하니까
그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원하는 곳에 원서를 내면은 이력서 내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이 꼭 공부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공부방을 하고 싶다면 공부방을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젊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본인도 예전에 학원을 다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 그런 걸 참조를 해서 선생님이 맨 처음서부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는 말고 맨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이런 거 껴서, 왜냐면 이렇게 껴서 하면은 걔네가 가르치는 법 요런 것도 알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떤 정보도 주고 또 지사장 뭐 좋은 사람 만나면 홍보도 더 열심히 해주고 이런 일 거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애 낳고 천천히 이제 공부방이나 해볼까? 그러면 그때 공부방을 시작해도 되고, 뭐 혹시 1년 정도 이렇게 푹 쉬었는데도 뭐 애가 안 생기면 그때 1년 정도의 공백이잖아요. 그때 그냥 이력서를 넣어서 선생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그 대신 워라밸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면 된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1년의 공백이 있는 것이 또 약간 좀 두려운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젊고, 그래서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생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데 고민을 하는 게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때려쳤는데 그렇게 미래가 걱정되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정말 몇 달 안에 뭐 또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막 몇 달 안에 임신이 안 되고 막 이랬으면 또 다른 직업을 찾아보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아라. 그 마음을. 인생 참 길고, 그리고 여태까지 막 공부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돼가지고, 응? 대기업에 취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1년 정도 쉬면서 몸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그냥 충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커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커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회사는 정말 막강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커피가 몸에 안 좋다거나 임신에 방해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정말 커피 회사에게 큰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분도 이제 교회 분인데요. 20대에 결혼을 했어요.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40대가 되도록 애를 못 낳는 거야.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검사해보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뭐 불임 이런 것도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커피를 끝장나게 좋아. 커피 매니아야. 커피 매니아. 그래서 어느 정도를 좋아하냐면 본인이 막 커피를 만들고 막 그라인드만 할 뿐만 아니라 로스팅을 해. 로스팅도 하고 그라인드도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커피를 막 만들고 막 딱 집에 가보면 전 세계에 정말 고급 이런 커피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병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 본인이 막 만든 거야. 막 생두를 사가지고 막 만들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밤에 잘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 커피를 먹어야지. 이렇게 어떤 커피를 아침에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정을 하고 잠에 든다는 거야. 그러면 아침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야. 커피를 먹고 싶어서. 그 정도의 커피 매니아였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렇다는 것을. 항상 커피를 좋아하고 뭐 이런 음료 어디 가서 먹으면 커피 이외에는 안 먹어.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흐르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냥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병에 걸리는데 그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커피를 끊으라고.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병 때문에 커피를 끊었어요. 근데 커피를 끊은 지 대여섯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임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42인가 아무튼 40대에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다 놀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얼마나 이게 놀랍냐면 자기 자신도 막 놀라워하는 거야. 꽃다운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20대, 30대에는 임신을 못 하더니 40대에 이제 애를 낳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좋고 막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막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유행이었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의 그 만삭된 그런 모습을 딱 찍어 올리고 막 이래서 이렇고 그 밑에 막 축하한다는 막 그런 또 메시지를 사람들이 막 달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어떤 그런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커피와 설탕 이 두 가지를 끊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로 임신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말을 했고 그 분이 뭐라 하냐면 설탕이 정말 몸에 해롭다. 간에도 해로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몸에 해롭다. 각종 질병이 생기게 하고 정말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다. 그러면서 그분은 설탕 대신에 꿀이나 조청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 젊은 여성들이 임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탕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막, 그것도 막 그런 논문도 쓰시고 막 이래가지고, 또 저한테도 하나를 줬거든요. 너는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로 자기가 쓴 저널을 그냥 공짜로 하나 준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그분께는 오히려 약간 그런 쪽으로 커피를 끊고 설탕을 끊어 보라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또 해드렸는데 예 아무튼 이 선생님이 엄청 젊으시고 이제 그런 선생님인데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대기업을 때려치고 이제 공부방을 하시려는 예,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예,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공부방을 해도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회사를 다시 들어가도 이제 될 것 같지만, 이제 공부방을 하려면, 그래도 이 세계에 대한 그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프랜차이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이제 그게 잘 되고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 자기 거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당분간 쉬다가 이제 뭐 집에서 이런 거를 이제 차리는 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순간순간 후회도 되고 돈 생각도 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단언하는데 20년 후에는 그러니까는
때려치고 몇 달 후, 뭐 이럴 때는 내가 미쳤지. 참아볼 걸. 돈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후회라는 것도 하고 그렇겠지만, 정확히 20년 후에 선생님이 뒤돌아 보셨을 때, 아, 거기를 때려치고 내가 음, 내 삶을, 진정한 삶을 찾아서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이렇게는 생각이 들 거를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예전에 그 대치동 큰 이제 학원 다닐 때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의 바람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돈 반만 주고 반만 일하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돈은 네가 정말 흡족할 만큼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다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0시 정도까지 이제 나가요. 출근을 해요. 아침 10시 정도까지 출근을 해. 그리고 왜 아침 10시까지 출근을 하냐고? 뭐 회의하고 뭐하고 뭐 수업 준비하고 뭐 예, 그러다가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 복사 엄청 이빠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애들 오면 수업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 10시에 끝나. 10시에 끝나. 근데 10시에 끝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재시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뭐 1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또 뒷정리하고 또 내일 필요한 거 뭐 그런 것도 뭐 복사하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러면 12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12시에 집에 가면 이제 1시쯤에 이제 집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나의 시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나의 시간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 빠지게 TV를 보는 거야. 아니면 눈 빠지게 컴퓨터를 뭐 하는 거야. 컴퓨터 같은 거. 들여다보고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뭐 같은 걸 좀 먹으면서 약간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덧 뭐 3시, 4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나만의 시간이면서 좀 외로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없으면 더더욱 괴로운 뭐 그런 거? 근데 새벽에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뭐 누구랑요? 그냥 나만 혼자 있는 시간이죠. 그렇게 있다가 한 4시쯤에 자. 4시쯤에 자서 한 9시에 일어나. 그래서 또 학원에 10시까지 가는 거지. 이게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죠. 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정말 돈은 받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대치동은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 대치동 학원은. 이제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마음껏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토요일은 나가야 돼. 토요일은 보충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또 일요일에도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그 돈은 받는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외롭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몸도 완전히 이건 말이 아니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강사들의 소원이 그 당시 그거였어요. 차라리 반절만 일할 게 반만 돈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아무튼, 예, 그렇게 일하는 것. 요렇게 일하는 그 선생님이 이제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애도 낳고 싶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살고 싶다.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공부도 잘했고, 본인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고, 또 학교 다닐 때 또 고액과외도 또
또 많이 했고 뭐 이런 분이다 보니까 뭐 별 어려움 없이 본인은 지금 뭐 엄청 걱정을 하는데 난 왜 걱정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제발 쉬면서 몸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발전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인 발전만 있을 뿐, 계속적으로 발전만 있을 뿐, 후퇴란 없다. 뭐 이런 더 못되어지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잘 되지 가다가 엄청 막 수렁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는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상은 많으신 분 같은데 결혼한 이후로 20번을 이사를 다니셨대요. 20번을. 그래서 별일이 다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 물이 이제 차가지고 수재민 같이 그렇게 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 양평에서 전원주택 짓고 아주 잘 살고 계시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시면서 내가 결혼을 한 이후로 이사를 10번을 가셨대나 20번을 가셨대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별일을 다 겪었지만 매번 뒤돌아서서 보면 나의 상황이 옛날보다는 더 좋아져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런 분이니까 너무 걱정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러셨지?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 고난이 아니라 뭐 평안이라 뭐 이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셨을 때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평안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외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잘 될 것이지 가다가 완전 수렁에 빠지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고민을 별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5, 60대들도 인구가 줄어가지고요. 5, 60대들도 지금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70대, 80대도 본인이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지금 30살인 선생님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을 내가 여기서 쉬면은 다음에 내가 갈 자리가 없을까? 아니면 나는 뭐 해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만약에 집에서 공부방이나 이런 걸 하신다면 똑부러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뭐 교재 뭐 이런 걸 고민하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부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알려주겠다.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마무리를 이제 지었는데 아무튼 그 남편분도 이제
와이프가 또 누구를 만나러 또 오나 뭐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엄청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게 살짝 있으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고맙다고 막 이러시면서 막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막 배웅을 해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